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 거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 OECD에서 발간한 국가별 연금 실태 조사에서도 또 역시나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농지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연금 준비를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계속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점이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픈데 이 오늘 제가 공유드리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많은 주위에 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분들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전파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뉴스를 한번 보고 제가 최근에 농지연금용 농지를 소개시켜드린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런 농지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농지연금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뉴스의 제목은 66살 이상 한국 노인 40% 빈곤 또 OECD 1위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2020년 기준 66살 노인을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고, 우리나라는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노인의 인구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빈곤율도 더 높아져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번 전적으로 한번 좀 보면은 그 2020년 한국 66살 노인 인구 가운데 가처분 소득이 전체 인구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뜻하는 노인 빈곤율은 40%.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한 17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그래서 소득의 50% 이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곤율은. 그래서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을 어렵게 해 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40.3%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은 가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평균적인 소득의 50% 이하에서, 그 가처분 소득이 만약에 뭐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로 생활을 한다는 거죠.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14.3%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OECD가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에 해마다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안에 들 수도 있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노인들의 이 경제적인 수준, 그 빈곤율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다. 그러니까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후 준비가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 전체 연령 빈곤율의 견준 노인 빈곤율 격차도 25.1%로 OECD 가장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령에서의 빈곤율 기준도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비해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빈곤율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40대 이상에서도 굉장히 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 안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그 빈곤율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가난한 까닭은 역시 빈약한 연금 때문이다 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 연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연금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적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서 연금으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55세가 되면은 내가 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냥 급한 어떤 뭐 목적으로 생활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목돈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한국 노인 중 연금 수령자가 적고 수급액도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거죠.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 시스템이 아직 성숙 중이며 국민연금 가입률 등이 낮았던 초고령 노인의 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그 100% 믿을 수도 없고 실제로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의 평균적인 수급액이 월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는 최저생계비의 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그 운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거는 한국에서는 노인 중에서 76살 이후 후기 노인의 빈곤율이 52.0%로 그 66세 이상 75세 이하에 비해서 크게 높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빈곤해지는 겁니다. OECD의 평균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다는 거고 한국 여성의 노인 빈곤율이 더 높다는 거고 그 이유는 한국 여성이 기대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는 정부의 어떤 채무액 자체는 굉장히 낮고 건전한데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고 지내다가 병에 어떤 시달리다가 외로움을 겪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돈이 없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갑자기 개인연금을 준비한다거나 퇴직연금을 준비한다든가 어떤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연금들은 이미 기존에 오래전부터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비용을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납입을 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는 이런 연금 제도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연금을 이런 분들에게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농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무자본으로도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법사가가 5억 6천인데 최저가가 1억 3,6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 만약에 법사가의 90%가 은행 감정가라고 한다면 은행 감정가에 대비해서도 3억 6천이 이득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3억 6천 정도가 된다면은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평생 동안 60살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농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노후 대비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이런 농지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노인 빈곤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노인 빈곤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꼭 제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공유 인수도 0명, 그러니까 지분 물건도 아니고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농지연금으로 쓰기에 너무나 적절한 상태인 거고 공시지가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이 농지가 무자본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아까 감정가가 5억이라고 그랬었죠. 만약에 낙찰가가
1억 3,600이 최저가가 1억 3,600이지만 낙찰가를 1억 4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정가의 28%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대출은 낙찰가의 80%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1,200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초기 자기 자본은 2,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잔금 처리를 할 때는 2,800만 원이 필요하지만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대출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70%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이때부터는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년간의 이자 비용은 대출액의 5%를 가정했을 때 1,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총 비용 나누기 감정가를 해보면 30%가 됩니다. 이때 이 계산에서 감정가는 2년 정도 후에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감정가가 2년간 8%를 오른다면 4%씩 오른다고 한다면 이 물건의 감정가는 5억 4천만 원이 되는 거고 총 비용 그러니까 대출액 나누기 감정가는 28.5%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수실 인출형으로 수실 인출형은 일시금으로 담보가액의 30%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만약에 대출이 있다, 대출이 30%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 30% 일시금을 대출 상환하는데 먼저 갚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처럼 총 비용 나누기 그러니까 대출액 나누기 감정가가 30% 이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잔금 처리할 때 2,8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이거를 구할 수 있다면은 보유하면서 그 추가 대출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해도 그렇게 해도 나중에 2년 후에 농지연금에 신청할 때는 충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출액을 상환하고도 남는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이게 돈이 자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은 주변에 노인 빈곤에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파를 해주시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속상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금에 있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바지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상황은 굉장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서로를 좀 도울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